죽어서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옆집 아줌마.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그때 집에 어머니가 계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가끔 생각해. 인생을 살아가며 만약에 라는 단어로 과거를 치환하는 건 불가능하다지만 그래도 가끔 생각해. 만약에 그때 집에 어머니가 계셨더라면 혹은 내가 어머니를 찾아보겠다며 나서기 라도 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해. 어머니 계시니라고 옆집 미루 엄마는 내게 물었어. 나는 중학교 3학년이었고 그날 토요일은 12시부터 보충학습이 있는 날이었어. 그래서 나는 11시경 집을 나서기 위해 준비 중이었으며 어머니는 그때 같은 아파트 다른 집에 마실 중었어. 웬일인지 미루 엄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중학교 3학년의 남자아이는 단지 목소리가 좀 힘이 빠지고 이상하다는 것만으로 무언가의 예시를 느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 엄마 지금 안 계신다고 빼꼼히 옆문으로 나는 대답했고 그러니라고 말하며 미루 엄마는 풀이 죽은 표정으로 뒤돌아섰어. 그때 나는 어머니를 찾아 나서야 했어. 최소한 잠깐만 계셔보세요 엄마. 금방 찾아올게요라고 말이라도 했어야 했어. 나는 예정대로 짐을 꾸려 학교로 나섰고 평상시대로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 화창한 토요일 보충 수업을 받았어. 그리고 옆집 미루 엄마는 10층에 위치한 아파트 복도에서 단단한 시멘트 바닥 아래로 몸을 날렸어. 단지 우연일 뿐이다. 그 시간에 어머니가 집에 계시지 않았던 것도 내가 보충 수업에 늦을까봐 부랴부랴 짐을 꾸리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도 모든 것은 우연일 뿐이야. 그리고 인간의 삶에 만약이라는 단어로 치환될 수 있는 것은 없어. 단지 벌어진 일이고 지나간 일일 뿐이야. 미루 엄마는 항상 친절했어. 항상 밝았고 정말 고운 마음씨를 지닌 옆집 세댁의 이미지 그대로였어. 보충 수업을 마치고 밤늦게 집에 오다 마주치면 웃으며 이제 오니 힘들지. 요즘 학생들은 힘들어서 어쩌니 라는 인사를 빠뜨리지 않았고 각종 아파트 행사에 앞장서 나섰으며 가끔은 리어카를 끌고 가는 늙은 할아버지에게 집에서 모심는 옥터지를 들고 나가서 전해줄 정도의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고운 심성을 가졌었어. 동네 아줌마들은 가끔 모여 타인의 신상을 거리낌 없이 풀어놓았어. 글쎄 미루 엄마는 원래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친정에서 사위는 무조건 명문대를 나와야 한다고 해서 억지로 헤어지고 지금 신랑하고 결혼한 거라네. 미루 엄마 시어머니가 여간 아니야. 오휴. 끔찍해 끔찍해. 아주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아. 동네 아줌마들은 타인의 신상을 풀어놓는데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의 내 귀에도 미루 엄마의 대략적인 신상 정보는 들어왔어. 미루 엄마는 가끔 노래를 흥얼거렸어. 복도형의 우리 아파트에다 내 방은 복도 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루 엄마가 흥얼거리는 노래 소리는 바로 내 방으로 타고 들어왔어. 나중에 내 나이가 들어 미루 엄마가 자주 흥얼거렸던 노래가 모차르트의 편지 이중창이었던 걸 알았어. 미루 엄마는 그 노래를 아주 좋아했어. 가끔 공부를 하다 아줌마가 노래를 부를 때 볼펜을 놓고 가만가만 노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적도 있었어. 노래는 아주 사근사근히 내 가슴에 침잠했어. 글쎄 피가 4층까지 튀었대. 보충 수업을 마치고 저녁 나절 집에 돌아오니 우리 집에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 있었어. 청소 아줌마가 봤는데 무슨 박새가 떨어진 것처럼 보였다네. 동네 아줌마들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고 궁금증에 나는 누나 방으로 건너가 무슨 일이 있었나 물었어. 글쎄 미루 엄마가 복도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셨대. 누나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고 그 말을 듣는 나는 온몸에 소름이 찌르듯 퍼졌어. 한동안 나는 밤에 복도를 나가지 못했어. 화장실에서 문을 닫고 머리도 감지 못했어. 그때 그 아파트 우리 층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했다고 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더욱이 정상적이지 않는 죽음을 체험하게 된다면 공포는 배가 돼. 상상은 극대화되고 극대화된 상상은 머릿속에서 춤을 춰. 그렇게 조금씩 시간은 흘렀고 하루하루의 시간만큼 딱 그만큼 우리는 조금씩 미루 엄마를 잊어갔어. 아니 그렇게 조금씩 잊혀져 가는 듯 했어. 내가 미루 엄마를 본 것은 그때부터 한 달쯤이 지난 어느 날의 저녁이었어. 처음 미루 엄마가 자살을 한 후 얼마 동안 아파트 우리 층 주민들은 거의 패닉에 빠졌어. 우리는 신문과 방송에서 날마다 자살에 관한 소식을 접하지만 실상 그 일이 내 옆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봐.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죽은 거야. 그것도 우리가 사는 층에서 투신으로.
다른 층 주민들은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우리 층 사람들은 공포에 빠졌어. 그때 우리 아파트는 복도식이라 층에 12가구가 살았어. 그리고 집집마다 모두 친했는데 일종의 단체 공포심이 생겨난 거지. 물론 나도 그때 굉장한 공포감이 들더라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집에 들어갈 때까지의 스산함은 물론이고 머리 감기도 무서워. 특히 머리 감을 때 제일 공포감이 극대화되더군. 누가 쳐다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말이야. 눈 감고 머리를 비비고 있는데 손이 하나 더 스흥 내려와 내 머리를 만질 것 같은 공포심 같은 건 말이지. 그리고 그때 참 웃겼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그런 일이 있었나 의심이 갈 정도지만 그 일이 일어났던 다음날 어딘가 나갔다가 조금 어둑어둑할 때 집에 들어가는데 우리 층수에 서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바로 정면에 시커먼 관이 바로 떡 서 있더라고. 정말 심장 멎는 줄 알았어. 엘리베이터 문이 쓱 열리는데 정면에 시커먼 관이 벽에 기대져서 떡 하고 서 있는 거야. 문짝에 한문으로 뭐라고 크게 두 글자가 써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고 정말 놀라서 집 앞까지 한달음에 뛰어들어갔지.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야. 분명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던 건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을수록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라는 의구심도 들고 말이지. 왜냐하면 너무 이상하잖아. 그 집으로 관 자체가 들어올 일이 없는 상황이거든. 집안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시신이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흐르면서 내 스스로 그 기억들을 무엇인가 오류가 난 기억에 칸에다 편지를 받고 놓았던 것 같아. 분명 내가 봤던 시각의 형상들은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데 말이지. 내가 그 일이 있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미루 엄마를 본 것도 그저 기시감 비슷한 걸로 치부해버렸어. 미루 엄마가 죽고 한 달쯤 후에 아파트 복도를 지나 우리 집으로 가는데 미루네 집 문이 열려 있는 거야. 별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 말이지. 얼핏 집안에 미루 엄마가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때 왜 그랬는지 그냥 미루 엄마가 청소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서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 의자에 멍하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올라오는 거야. 이상하지? 왜 그때 미루 엄마가 청소하고 있는 상황에 전혀 괴리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한동안 두려움에 떨었는데 그 얘기는 가족이나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 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착각했겠지. 사실이라면 그 공포감을 견딜 수가 없잖아. 그렇게 진실의 저편 깊숙이 어딘가에 담아놓기로 했어. 그러니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거지. 사람의 망각이라는 게 참으로 신기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또 내가 무엇인가 잘못 봤겠거니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잖아. 뭐 어쨌든 사실 이야기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아. 그렇게 한동안 우리 아파트 주민 대부분이 공포에 휩싸인 채 지나갔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하루하루의 시간이 지나갔고 우리의 공포심은 딱 그 하루의 시간만큼씩 희석되어 갔어. 물론 중간중간 천이호 집 아줌마가 복도에서 미루 엄마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 목소리 낮춰 은밀히 얘기하는 걸 지나가다 들은 적도 있었고 1006호 아저씨가 고주망태가 되어서 밤에 들어오다 복도 끝에 서 있던 미루 엄마의 형상을 보고 깊은 새벽에 복도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등의 몇 번의 소동이 있었지만 그것도 그때의 작은 소동일 뿐 결국 우리는 차근차근히 평범한 자기 일상으로 돌아왔어. 그런 것 아니겠어? 결국 인간 개개인 누구나의 삶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잖아. 남겨진 자는 결국 스치운 자국을 어떻게든 하루하루 메워가며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그렇게 아무 일 없이 3년이 지났어. 아참, 아무 일이 없지는 않았지. 아까 말한 대로 일련의 작은 소동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의 바쁜 일상으로 공포감을 꾸역꾸역 지워가며 잘 살아가고 있었다고. 그렇게 3년이 흘렀고 나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 그리고 3년이 지난 그해 미루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어. 사실 우리는 미루네 집이 이사를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계속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집에 계속 살더라고. 자세한 이야기는 기억이 나진 않지만 미루의 할머니가 오셔서 미루를 봐주셨던 걸로 기억나는군. 지금 생각하면 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그 집에 살았는지는 많이 의아해. 네, 기억의 사건 당시 미루가 초등학교 1학년쯤 됐을 거야. 아무것도 모를 나이가 아니란 거지. 그 아파트에서 계속 큰다면 모친의 죽음이 여러 가지 종류의 트라우마로 작용할 위험도 있는데 말이지.
어쨌건 내 알바 아니지만 미루네 집은 여전히 그 집에 계속 살았어. 그리고는 재혼을 하신 거지. 물론 미루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 동네 아주머니들도 그 집과 얽내가 전혀 없어서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어.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그 집에 들락날락하니까. 그리고 미루가 갑자기 그 처음 보는 낯선 여자에게 엄마라는 단어를 쓰니까 알게 된 거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미루도 조금씩 커가는데 당연히 엄마가 있어야지. 근데 너는 요즘 이상한 소리 못 들어? 라고 어느 날 옆집 미란이가 뜬금없이 나한테 물었어. 미란이는 우리 옆집에 살던 동갑내기 여자아이야. 같은 학년에 동글동글 뽀얀 피부에 이쁘장하게 생긴 아이였어. 나는 숫기가 없고 사교성이 부족한 반면 그 아이는 아주 활달하고 부침성이 좋은 아이였어. 그때 동네 아주머니들은 서로의 집에 자주 들락날락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고 그 아이도 자기 엄마를 따라 우리 집에 자주 왔었기 때문에 우리는 친했었지. 그때가 아주 더운 여름밤 11시경이었던 걸로 기억해. 밤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다 잠들어 있었고 나는 내 방에서 무언가의 책을 읽고 있었는데 내 방 창문으로 뭔가 허연 게 쓱 나타나더라고.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미란이야. 너 앉아. 라고 그녀는 나한테 말을 걸었어. 어, 응. 책 좀 보느라고. 그래. 앉으면 나랑 놀자. 라고 얘기하면서 그녀는 내 방으로 들어왔어. 그때 우리 아파트는 여름이면 현관문을 다들 열어놓고 있었거든. 그렇게 그 아이가 내 방으로 들어와서 내 방 의자에 앉는데 막상 그 아이가 내 방으로 들어오고 나니 기분이 묘해지는 거야. 더운 여름밤 늦은 시간에 여자아이가 나시에 숏팬츠만 입고 동갑내기 남종 내 방에 들어오다니.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이건 그림이 좀 이상하잖아. 그런데 뭐 안방문, 건넌방문, 현관문 다 활짝 열려있고 하니 그러려니 했어. 웬일이야? 이 시간에? 라고 물으니 갑자기 자기랑 놀자는 거야. 공부하기가 너무 지겹다고 해서 내가 웃으며 말했어. 이 시간에 뭐하고 놀아? 버스톱이라고 치랴? 라고 말하니 그거 좋은 생각이다. 우리 고스톱 치자. 화투 가져와봐. 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적성에 안 맞는 공부하다 쳐돌았나 싶었지. 내가 어렸을 때 굉장히 보수적이었어. 보수인 것도 보수적인 거지만 그 상황은 너무 웃기잖아.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 해도 남녀가 유별한데 다 늦은 밤에 단둘이 앉아서 고스톱이라니. 그래서 내가 목소리를 짐짓 가다듬고 낮고 차가운 톤으로 그녀에게 말했어. 판도는 준비됐나? 그녀는 집에서 동전을 가져왔고 나는 마루에서 화투를 들고 꺼내왔어. 그리고 우리는 내 방에서 판을 벌렸지. 한여름 밤에 고3 남녀 둘이 핫팬츠에 나시만 입은 채 우리는 고스톱 삼매경에 들어갔어. 어쨌건 가족들이 다 잠든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목소리를 상당히 낮춰서 조용히 대화를 했고 고스톱을 쳤어. 그래도 둘이 시간이 지나가며 낄낄대는 소리, 탁탁 패놓는 소리가 나잖아. 그녀가 갑자기 아줌마, 아저씨 깰 수 있으니까 내 방문을 닫으라는 거야. 사실 나도 덥거나 시끄러운 건 둘째 치더라도 문까지 닫으면 분위기가 묘해질까봐 일부러 열어놨던 건데 문을 닫으라니 좀 망설여지더라고. 왜? 덥잖아 그냥 열어놓자. 라고 말하니 그녀가 직접 일어나서 문을 닫는 거야. 아줌마 깨시면 나 혼나잖아. 그냥 닫자. 라며 문을 닫더라고. 그런데 이게 문이 열려 있을 때만 해도 화투를 손에 쥔 곡비리들의 명랑랑랑 분위기였는데 문이 닫히자마자 묘한 분위기가 생성되는 거야. 그날 초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미란이 어머니와 미란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아줌마가 홀겹하자마 바람에 온 거야. 웃돌이 속옷을 안 입고 말이지. 뭐 서로 내 집처럼 드나드는 사이고 아무리 어머니 뻘이라도 그건 좀 민망하잖아. 다 비친다고. 옷가슴의 형상이 말이야. 민망해서 마루에 앉아있다 내 방에 들어왔는데 미란이는 내 방으로 따라 들어오는 거야. 야 마루에 참외 깎아놨어. 나가서 참외 먹어. 라고 미란이가 말하는데 내가 됐다고 했어. 별로 참을 생각 없다고. 그러니까 뜬금없이 그녀가 실금실금 웃으면서 그러는 거야. 왜? 여자 둘이 속옷도 안 입고 오니까 흥분돼. 난 아직도 저 어딩 하나하나가 안 잊혀져. 잊혀질 수가 없잖아. 안 그래? 아주 어린 나이였고 난 아주 순진했다고. 키가 확 거꾸로 도는 느낌이었거든. 응. 둘. 여자 둘. 그럼 미란이 얘도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자마자 고개를 책상 쪽으로 쳐 박았어.
얼굴은 빨개지고 말은 어라며 더듬거리고 있는데 그녀가 낄낄거리며 나가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잔망스러운 아이였지. 어쨌건 초저녁에 그 일까지 강렬히 생각나면서 이상 야릇한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야. 갑자기 그녀의 새하얀 살결이 신경 쓰이고 어째가 가슴이 저렇게 컸었나 야한 생각도 들고 웬 침이 이리 고이는 거야? 라는 생각이 나는 동시에 근데 왜 자꾸 침이 넘어가냐? 꼴딱꼴딱의 상황이 발생한 거지. 그러면서 점점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지. 뭉땡이는 단순해져가. 애가 왜 뜬금없이 이 시간에 내 방으로 고스톱 치러 온 거지? 라는 생각과 문은 왜 닫았을까? 설마? 라는 생각들과 얘 진짜 나랑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이 방에 왔나?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내가 다른 남자들하고 똑같은 짐승으로 생각하고 이 야심한 밤에 내 방으로 왔다면 정말 커다란 오해인데라는 주접을 속으로 떨고 있을 때쯤 그때쯤 미란이의 동전을 내가 홀랑 다 따버렸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동전도 다 떨어졌고 시간도 늦었으니 이제 그만하자. 근데 내가 동전이 떨어졌으니 그만하자며 미란이 얼굴을 보는데 얼굴이 빨개져 있는 거야. 아니 얘가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져 있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나? 동전이 다 떨어졌으니 이제 설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가 내 앞쪽으로 쓱 다가오는 거야. 그러더니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너는 요즘 이상한 소리 못 들어? 라고 뜬금없이 미란이가 묻는 거야. 뜬금없이 이상한 소리라니. 이 상황에서 이 말이 더 뜬금없다라고 생각했어. 이상한 소리. 무슨 소리? 내가 뜨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어. 그런데 내 대답에는 아랑곳하지 않게 한참을 내 얼굴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일어나는 거야. 나 이제 갈게. 잘 자. 그러고는 미란이는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 아니 뭐 이런 쌍금탕 같은 상황이. 이것저것 방을 다시 정리하고 나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겠어.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 이상하게 그런 오묘한 상황을 한번 겪고 나니까 미란이가 단순한 옆집 동감 아이로 느껴지지 않는 거야. 그 후 한동안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 계속 그 상황이 생각나고 상상되고 상상은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어 오르고 하여간 그 일이 있고 며칠 정도 지났을 거야. 그날도 밤에 내 방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복도 쪽에서 뭔가 조그맣게 노래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 내 방 창문이 아파트 복도 쪽으로 나 있었거든. 처음에 누가 집에서 부르는 노래 소리가 울리는 거려니 생각하고 별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멜로디인데 라는 익숙함이 들더라. 어디서 들었지? 어디서 들었지? 라는 의아함이 들면서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순식간에 온몸에 소름이 쫙 올라왔어. 그 노래는 미루 엄마가 살아계실 때 허밍으로 자주 불렀던 노래거든. 모차르트 편지 이중창. 저 노래가 쇼생크 탈출 교도소에 울려 퍼지는 노래로도 나왔었지. 그걸 깨닫는 순간 그간 여기저기 꾹꾹 눌러 담고 감춰놨던 공포감이 거대한 파도가 돼서 날 집어삼키는 거야. 미루 엄마가 죽고 난 후에 그 노래를 누가 부르겠어? 흔하디 흔한 유행가도 아닌데 말이지. 미루 엄마가 자살하고 난 뒤 악착같이 공포감에서 도망쳤는데 그 노래 멜로디가 주술이 돼서 내 안에 숨어있던 모든 공포감을 뒤흔들어 깨워놓은 거지. 그날 그 더운 여름에 창문을 닫았고 불 환하게 켜놓고 있다가 잠들었어. 어떤 공포감이라도 어둠이 걷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힘이 약해지잖아. 그때도 그런 것 같아. 다음날 날이 밝으면서부터 진짜 내가 멜로디를 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내가 무언가 잘못 들었겠지라는 단순한 결론을 내버리고 있었던 거지. 여튼 그때가 여름방학이었기 때문에 고3이니 당연히 여름방학 보충 수업을 갔다가 조금 일찍 집에 들어온 날이었어. 그날 집에 가니 동네 아주머니들의 놀이터는 우리 집이 되어 있더라고. 미란이네 어머니도 우리 집에 와 계시고 그런데 그날은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야. 보통 동네 아줌마들이 모이면 떠들썩 하잖아. 깔깔대고. 그런데 그날은 둥그렇게 둘러앉아 머리를 맞대고 무슨 비밀 얘기하듯 속닥속닥 조용히 얘기들을 하고 계시더라. 그리고는 내가 들어가니까 하던 얘기들을 딱 멈추시는 거야. 그때는 그저 그러려니 했지. 동네 아주머니들 모여서 남 흉볼 때 많잖아. 그냥 또 다른 집 누구 흉보다가 내가 들어가니 말을 멈췄겠거니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어. 대충 다녀왔다고 인사를 하고
내 방에서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있는데 미란이 동생 호진이가 내 방 창문으로 왔어. 형, 집에 있었네. 잘 됐다. 호진이는 미란이 동생이야. 아마 2살 어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얘도 형 그러면서 나를 잘 따라다녔었지. 왜? 내가 물어봤어. 아니 나 지금 친구 만나러 나가야 되는데 누나가 자꾸 나가지 말래잖아. 그래서 형 집에 있으면 좀 불러달래. 혼자 있기 무섭다고. 아니 무슨 말만한 처녀가 벌건 대낮에 뭐가 무섭다고. 평소 같았으면 별 생각 없이 갔을 테지만 며칠 전 일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더라고. 뭐랄까 내가 혼자 이상한 생각을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왜 그런 거 있잖아. 이상한 상황에 혼자 도취되어 있다가 정신을 퍼뜩 차리고 난 후 밀려드는 민망함. 죄책감 같은 거. 야 이렇게 밝은 대낮에 뭐가 무섭대. 아 몰라 또라이 같은 게. 형 우리 집에 좀 가줘라 부탁할게. 나 벌써 약속 많이 늦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알았다 그랬어. 형 고마워. 그러더니 자기 집 앞으로 가서 큰 소리로 미란이한테 말하더라. 형 집에 있어. 와준대. 난 나간다. 그러더니 득달같이 달려나가더라고. 대충 옷 갈아입고 10분쯤 후에 미란이네 집으로 갔을 거야. 그때 미란이 엄마는 우리 집에서 놀고 있었고 대 낮이었고 이상한 생각을 할 상황 자체도 아니니까 그저 별 생각 없이 갔어. 너털너털 미란이네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뭐야? 미란이 혼자 있대더니 왜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욕실에서 물소리가 나더라고. 야, 너 안에 있어? 라고 물으니 안에서 미란이 목소리가 나더라. 응, 왔어. 나 샤워하고 있으니까 마루에서 놀고 있어. 아니 얘는 사람을 불러놓고 왜 샤워를 하고 난리야라고 생각하고 마루에 앉아 있었지. 그런데 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며칠 전 있었던 일과 연계선상으로 이어져서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 그때 욕실에서 물소리가 그쳤어. 그러더니 갑자기 욕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 다시 섰나? 라는 생각에 고개를 돌리려는데 미란이가 그러더라고. 야 나 아무것도 안 입고 있으니까 고개 돌리지 마. 고피 쏟을 뻔했어. 진짜 뒤돌아 앉아있는 상태에서 돌부처처럼 몸이 딱 굳더라고. 물론 다른 게 굳은 건 안 비밀. 그런데 웃기는 게 내가 욕실을 등지고 앉아있고 내 앞으로 브라운관 TV가 있었거든. 그 TV로 미란이 실루엣이 적나라하게 비추는 거지. 이건 국가 핵 재난보다 더 위급한 재난이야. 미란이네 엄마도 장난이 심하셔서 그 당시에 호진하고 내 나이를 지나가는 여자 치마만 봐도 설 나이라는 말 장난을 곧 잘 하셨는데 이건 지나가는 여자의 치마 차원이 아니잖아. 그런 상태니 이젠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지. 고개를 돌리면 뒤에 미란이가 다 벗고 있고 앞을 보자니 TV의 실루엣으로 다 비추고 난 누구? 여긴 어디? 상태에서 딱 꼿꼿이 얼어있는데 얘가 웃기는 게 내 뒤에서 지 옷 찾으러 다닌다고 꼴딱 벗은 채로 걸어 다니면서 나한테 깔깔거리며 이런 농담을 하는 거야. 애는 테레비에 비춘다는 걸 모르나? 모르니까 저러겠지. 아니 지네 집인데 모를 수가 있나? 아님 내가 가족 같나? 그럼 이건 근친상 이건 아니고 내가 웃음나. 근데 정말 잘 성장해 주었구나. 아 이것도 아니고 모이온 개떡 같은 온갖 생각이 드는데 테레비 속 화면이 뭔가 이상한 거야. 미란이는 내 뒤에서 욕실과 자기 방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욕실에 아직도 누군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지금 욕실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 미란이가 누구랑 같이 욕실에서 샤워를 했을 리는 없고 근데 분명 저거 지금 사람이 서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등 돌린 채로 미란이한테 말했지. 집에 다른 사람 또 있어? 아니 너랑 나밖에 없는데. 아주 쿨하게 대답하는데 소름이 오싹 돋는 거야. 야 나 우리 집에 가 있을 테니까 너도 우리 집으로 와. 그러고는 나는 바로 밖으로 나와버렸어. 내 방으로 와서 이래저래 쿵쾅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분명히 그건 사람 실루엣이 분명했거든. 그때 아마 그동안 있었던 혹은 부정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공포감이 겹겹이 쌓여서 밀어 닥쳤던 것 같아.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미란이가 내 방 창문으로 오더라. 근데 외출하는 차림인 거야? 너 어디가? 응 그냥 독서실 가서 공부하다 오려고. 뭐? 미란이 얘가 독서실도 다녔나? 싶더라고. 그래. 그래 그럼 잘 다녀와. 라고 말했는데 미란이가 그런다. 근데 나 이따 한 10시쯤 들어올 생각인데 10시에 아파트 앞으로 나 좀 마중 나와줘.
호진이는 오늘 친구 집에서 자고 온대. 마중. 10시에. 그래 알았어. 그리고 미란이는 나가더라. 그때 핸드폰 같은 게 있었던 시기가 아니니까 나한테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간 거야. 그러고 나서 혼자 방에 있는데 오후 내내 심란한 거야. 아까 미란이네 집에서 본 어딘가 익숙한 그 실루엣에 대한 공포감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힘든 미란이의 행동들이나 그런 일련의 일들로 머리가 멍해지더라고. 지금 나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떤 시그널인지 혹은 어떤 상황인지 바로 느낄 수 있을 텐데 말이지. 어린 나이의 남자들이란 정말 멍청한 애송이들이거든. 나 역시 그 중에 한 부류였고 끼리끼리 모여서 다 큰 척, 성인인 척 해봐야 또래 여자들에 비하면 덩치만 커진 꼬꼬마니까 뭐. 그렇게 밤이 돼서 미란이 마중을 나갔어. 놀이터 근의 의자에 앉아 삐걱대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미란이가 오더라. 미란이를 픽업하고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이런저런 농담을 하고 있는데 얘가 조금씩 나한테 가까이 온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어떻게 느꼈냐 하면 샴푸 냄새가 나는 거야. 엘리베이터가 와서 내가 먼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얘가 뒤에서 따라 들어오면서 내 팔뚝을 잡고 따라 들어온다. 속으로 생각했어. 팔짱을 끼려면 팔짱을 끼던가 이건 뭐야? 암튼 우리는 우리 층에서 내려서 복도를 걷고 있는데 미란이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너 언제 잘 거야? 지금 잘 건 아니지? 나, 난 좀 늦게 자겠지. 왜? 그래. 그럼 내가 이따 네 방으로 놀러 갈게. 자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나는 우리 집에 들어가서 일단 책상에 앉아서 주섬주섬 책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집 안으로 누가 쓱 들어가는 거야. 그때 이미 우리 아버지가 아직 귀가를 안 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나 미란이가 들어간 줄 알았어. 평소 미란이가 우리 집에 오면 부모님께 먼저 인사하고 우리 누나들하고 수다 떨고 그랬거든. 그런데 생각해보니 미란이가 우리 집으로 오려면 내 방 쪽 복도를 지나와야 하기 때문에 책상에 계속 앉아있는 내가 모를 리 없지.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오셨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순간 복도 엘리베이터 쪽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뚜벅뚜벅 소리가 우리 집 방향으로 계속 나길래 누가 오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가 내 방 창문 앞에서 고개를 쓱 내미는데 미란인 거야. 어? 너 또 어디 갔다 와? 라고 내가 당황해서 물었더니 미란이가 더 벙친 표정으로 되물었어. 무슨 소리야? 나 이제 들어오는데. 마중 좀 나와달라니까 집에 있으면서 마중도 안 나오냐? 우와, 이거 갑자기 무언가 쏴하게 공포감이 밀려오면서 머리가 띵한 거야. 그럼 좀 전에 내가 데리고 온 애는 누구지? 내 팔까지 잡았던 그 아이는 누구고 내가 생생하게 맡았던 그 샴푸 냄새는 뭐지? 내가 놀란 토끼 눈이 돼서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나 옷 갈아입고 올게. 라며 자기 집으로 가더라고. 그때부터 아주 미치겠는 거야. 사람들은 보통 환청이나 환영 같은 걸 보면 아, 이건 환청이구나, 저건 착각이구나 라고 생각한다잖아. 그런데 아니야. 내 그때 경험을 돌이며 보면 그게 착각인지 실제인지 구분이 안 가. 그러면서 그럼 내 주위에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착각인지 내 인지 능력의 모든 것에 대한 의심이 시작돼. 그리고 그때쯤 그래는 기재가 안 돼 있지만 이상한 일들을 더 많이 겪고 있었거든. 제일 심한 게 환청이었지. 그때 나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주 건강한 남자아이였기 때문에 술 때문이라거나 병으로 인한 허약함이라는 따위의 이유가 있을 수 없었어. 아무튼 뭔가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 든 나는 그럼 아까 집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누군지 안방으로 가봤어. 그런데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는 거야.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시고 누나들은 자기 방에 있고 온몸에 소름이 올라오고 아주 미치겠더라고. 내 방으로 와서 창문을 닫고 있었어. 너무 무서워서. 한여름인데 왜 그리 춥던지. 조금 있다가 미란이가 내 방으로 건너왔어. 집에 오자마자 우리 누나 방에 가서 뭐라뭐라 좀 낄낄대고 잡담을 하더니 내 방으로 건너왔어. 얘가 토끼 눈이 돼서 방구석에 앉아있는 날 보더니 왜 그러냐는 거야. 말할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 얘기했지. 나 사실 아까 밖에서 너 기다리다 너랑 같이 들어왔어. 그런데 그 말을 내가 해놓고도 현실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이상한 건 미란이가 그 말을 듣더니 심각한 표정이 되더니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이야. 더 무섭게 시리.
그렇게 한참 골똘히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 나도 사실 요즘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어. 라는 거야. 주로 어떤 일? 내가 잔뜩 졸은 목소리로 되물었지. 그러니까 무표정하게 다시 말하는 거야. 나 미루 아줌마 자주 본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쏟아오르는 것 같았어. 그동안 동네 주민들에게 미루 엄마라는 이름을 꺼내지 않는 것이 불문율에 가까웠거든. 그렇게 도망치고 도망쳐서 망각의 기억 속에 꼭꼭 싸매뒀던 공포감이 한 번에 확 밀려 오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며칠 전 착각했다고 느꼈던 미루 엄마의 모습이 생각도 나고 그게 내 착각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겹치면서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진 거지. 미루 아줌마를 봤어? 라고 내가 물었어. 그때 차마 사실 나도 봤다고 말을 못하겠더라고. 처음에는 그 아줌마가 자주 부르던 노래소리가 언젠가부터 들려. 난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거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부른다거나.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면 가끔 그 아줌마 밤에 그 노래를 부르면서 복도를 돌아다녀. 나는 눈만 동그랗게 뜨고 할 말을 찾지 못했어. 누군가 내 방 창문에서 씩 웃으면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을 것 같은 공포가 온 몸을 꽁꽁 싸매고 있는 데다. 좀 전에 우리 집 안으로 쓱 걸어 들어간 그 정체도 뭔지 무서운 거야. 나 요즘 너무 무서워서 내 방에서 혼자 잠도 못 자. 라고 미란이가 말하더니 한숨을 쉬더라고. 그러면서 미란이가 그동안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놀랐어. 언젠가 복도에서 누가 미루 엄마가 자주 부른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아련하게 들렸대. 처음에는 아련하게 내가 잘못 들었나 하는 정도로 들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더래. 그 말을 듣다 보니 미란이가 나한테 너는 무슨 소리 안 들리냐? 고 물어봤던 게 생각났어. 설마 그 무슨 소리가 미루 엄마 노래 소리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만 말이지. 그러다가 어느 날 늦게까지 밖에서 공부를 하다 12시쯤 집으로 오는 길에 우리 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또 그 노래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복도에는 아무도 없고 대부분 집은 시간이 늦어 현관문이 닫혀 있었는데 유독 그날엔 미루네 집 현관이 열려 있더래. 공포감에 얼은 채로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한 발 한 발 집으로 가다가 미루네 집 앞을 지나면서 슬쩍 미루네 집을 봤는데 자기는 미루네 집 마루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미루 엄마를 분명히 봤다는 거야. 미루네 집 거실에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빙글빙글 돌며 걷고 있더래. 근데 미란이는 겁에 질린 채로 말을 이어갔어. 글쎄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웃고 있더라. 분명 그때 그 집에 불이 꺼져 있었거든. 근데 웃으면서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정확히 보이는 거야. 그렇게 우리 방에서 둘이 소근거리며 얘기하고 있는데 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어머니가 내 방 앞으로 오시더라고. 니네 이 시간에 둘이 뭐하냐? 라며 잠이 반 깨신 목소리로 물어보셨어. 물론 이상하다거나 둘이 뭔가 수상한 짓 한 거 아니냐는 뉘앙스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둘이 밤늦은 시간에 뭔가 속닥속닥 대니까 오셔서 물어보신 거야. 아니 그냥 얘기하고 있어.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둘러댔어. 근데 아까 누가 내 방에 들어왔었니? 라고 어머니가 물어보시는 거야. 아니 내가 방 앞까지 가긴 했는데 들어가진 않았는데 라고 말하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그래. 자고 있는데 뭐 시커먼 게 들어와서 방을 한 바퀴 귀 돌고는 나가더라. 잠길에 난 또 이 아버지 오신 줄 알았더니 그 말을 듣는데 오싹한 거야. 뭐가 들어오긴 들어왔었구나. 그러면서 문득 아까 내가 마중 나갔다가 데리고 왔던 미란이가 조금만 기다려 너희 집으로 갈게라고 했단 말이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러더니 뜬금없이 어머니가 거실로 나가시더니 향을 피우시더니 테이프로 불경을 트신다. 그리고 염주를 꺼내 같이 연부를 중얼중얼 따라 하시는 거야. 그때 확실히 뭔가 느껴졌어. 어머니가 뭔가 보셨구나. 무언가 내가 모르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구나. 우리 모친이 웬만한 스님 뺨치시는 분이라 가끔 내가 이해 못할 정도의 신비한 일을 자주 보여주셔. 그게 아니고서는 자정이 다 돼가는 시간에 향을 피우고 연부를 외우시는 행위를 할 리가 없으시거든. 마루에서는 어머니가 계속 연부를 외우고 계시는데 미란이가 그러는 거야. 야 그래도 아줌마가 불경 틀어놓으니까 왠지 마음이 편해진다. 야 얘는 속도 좋다 싶었다. 나는 쫄아서 말도 안 나오는데. 너는 지금 안 무서워? 내가 물었어. 미란이가 그러더라. 무섭지. 근데 처음 미루 아줌마 봤을 때 보다는 뭐.
그때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 봤던 게 언젠데? 라고 물었어. 그 일 있기 며칠 전에 처음 봤었지. 엘리베이터 10층에 서고 문 열리는데 그 앞 계단 아래쪽에서 누가 고개만 내민 채씩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난 또 멍청하게 익숙한 얼굴이라 대놓고 인사까지 했어. 그런데 집에 오다가 생각해보니까 미루 아줌마더라고. 그 말까지 듣고 나니까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웠어. 이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착각인 건지도 모르겠고 그 전에 내가 봤던 미루 아줌마도 환상이 아니구나. 내가 들었던 그 노래들도 나만의 환청은 아니었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무서워지는 거야. 그러면서 한 30분 지났나? 어머니가 연불 테이프를 끄시고 다시 들어가시는 거야. 들어가시기 전에 현관문을 닫고 들어가시다가 내 방에 미란이랑 나랑 있는 걸 보시더니 그저 늦기 전에 빨리 니네도 자라. 한마디 하고 들어가셨어.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말이지. 지금 생각해보면 워낙 나나 미란이나 사고치는 편도 아니었고 동네에서 다 가족처럼 지내는 사이다 보니 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 그렇게 어머니가 주무시러 방에 들어가시고 다시 방에 둘만 남았어. 건넌방에 누나도 잠들었고 집은 다시 우리 둘만 남은 상태로 고요해졌지. 그런데 내가 너무 무서우니까 미란이한테 이제 니네 집에 가란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나는 다 처음 듣는 생경한 얘기여서 완전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 그때부터 미란이가 신난 듯이 얘기한다. 너 천사호 아줌마가 미루 아줌마 귀신한테 계속 시달리는 얘기 못 들었어? 라고 미란이가 말했어. 난 정말 못 들었거든. 응, 난 처음 듣는데. 라고 말했더니 동네 아줌마들끼리는 지금 난리 났어. 미루 아줌마 귀신 봤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냐. 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얼마 전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우리 집 마루에서 그렇게 비밀 얘기하듯이 속닥속닥거리면서 얘기한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 어머니는 내가 그런 얘기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셔.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귀신 얘기하지 마라. 저 얘기하는 줄 알아듣고 네 옆에 와 있어. 라고 하셔. 그래서 아마 나한테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말씀 안 하신 것 같아. 분명 뭔가 알고 있으신데 말이지. 여튼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그러는 거야. 야, 지금 무슨 소리 안 들려? 아, 이런 시발 진짜 지리는 줄 알았어. 갑자기 둘이 말이 끊기고 조용해졌어. 그때 내가 창문을 바라보고 벽을 등지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미란이가 내 옆으로 오는 거야. 야, 왜? 무섭게. 아냐 또 무슨 노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라며 미란이가 내가 앉아 있는 옆에 와서 딱 붙어 앉는 거야. 상황이 그렇게 되니 무서운 건 무서운 건데 또 좀 다른 상황이 발생됐어. 미란이가 야, 나 너무 무서워. 라면서 그 상태에서 내 팔짱을 끼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 가슴 느낌이 물컹하고 팔에 전달돼 오는 거야. 후 이게 무서웠다가 그런데 좋았다가 당장은 앞으로 무서웠어. 이 집에서 어떻게 사나 싶다가도 아니 그래도 이런 무흐한 건 좋다가도 뭐 그런 순식간에 머릿속이 108가지 생각으로 복합돼서 도저히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더라. 근데 그때 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게 얘가 조금씩 붙어 오는 게 그냥 무서움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드는 거야. 그때 아무리 어리고 뭘 모른다고 해도 단지 무서워서 나한테 붙어 있다고 하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야릇한 느낌이 나는 거지. 그러면서 머릿속이 또 뒤엉키는 거야. 애는 왜 이러는 걸까? 진짜 무서워서 이러는 걸까? 등이. 그리고 그때 팔짱은 그렇다 치더라도 둘 다 여름이라 반바지를 입고 있었거든. 그러니 다리에 맨살이 딱 닿아 있었던 거지. 진짜 머릿속으로 별 생각 다 했어. 덮치길 바라는 건가? 내가 애라 모르겠다. 훅 덮치면 애가 아잉. 이러지마. 우리 아직 학생이잖아. 이러면서 뺄까? 아님 혹시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고 보니 전에 내 뒤에서 샤워하고 나온 것도 의도적으로 그런 걸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그런데 그때 정말 TV 브라운관에 비친 사람은 누구지? 정말 그 실루엣이 미루 아줌마였나? 라는 공포감까지. 또 그게 생각이 공포감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니까 그럼 얘는 진짜 미란인 건가? 아까 나랑 집에 들어왔던 얘는 누구지? 그리고 아까 집으로 들어온 사람은 누구고? 정말 뒤죽박죽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어 오는 거야.
그리고 그때 내가 무슨 말인가 하려고 얘를 내려다보면서 얘기하는데 왠지 눈이 좀 충혈돼 있고 촉촉해져 있는 거야. 그때는 몰랐어. 그게 뭘 말하는지. 내가 아주 커서 성인이 된 다음에 알았지. 여하간 심장은 쿵닥쿵닥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둘 다 공포감 플러스 이상하리 꾸리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때. 바로 그 상황에 아버지가 오셨어. 니네 아직 안 자고 뭐하냐? 라고 그러시길래 대충 뭐 좀 같이 공부했다고 그랬지. 그리고 미란이는 집으로 갔어. 미란이가 우리 아버지는 엄청 어려워했거든. 그리고 나는 그날 고3짜리 덩치 산만한 놈이 누나 방에 가서 잤어. 사실 처음엔 아무리 무서워도 내 방에서 자려고 했어. 그런데 그날 밤 방에 혼자 누워 있다가 거의 실신할 정도로 무서운 일을 겪게 돼.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그 당시 미루 엄마를 본 사람이 꽤 되더라고. 미란이 동생 호진이와 천이호 아주머니는 대화까지 해봤다고 했어. 희한하게 호진이 이놈은 전혀 무서워하거나 하지 않았어. 천이호 아주머니는 난리 났었어. 그 사건 이후 거의 절에서 살았고 더 웃기는 건 그 사건으로 저를 찾았던 천이호 아주머니는 자신이 신내림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후문이 돌았어. 나 또한 그 외 유사한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었어. 새벽 아무도 없는 우리 집 화장실에서 빨래하는 소리도 났고 빨래하며 노래를 부르는 미루 엄마 노래 소리도 들은 적도 있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미루네 집 작은 방은 원래 미루 엄마 개인이 쓰던 방이었는데 죽은 후 그러니까 미루 새엄마가 오기 전까지 쓰던 물건 그대로 놔뒀었다 그랬어.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 그래서 영가가 자기가 죽은 걸 망각하고 계속 자기 집에 머물지 않았을까 유추해 본 적도 있어. 미루 새엄마가 들어오고 방을 정리한 후 갈 곳 없어진 미루 엄마가 복도나 이 집 저 집 헤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 나중에 미루 엄마 영가가 나타나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 된 후 따로 영가를 위로하기 위한 행위는 하지 않았어. 그 시점에 아파트 재건축을 해서 모두 나갔거든.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께 들어보니 동네 친한 아주머니 몇몇 분이 모여 절에 가셔서 영가를 달래주는 무언가를 해줬다는 이야기는 들었어. 미루 엄마가 천주교라 따로 불교식으로 조용히 해드렸다고 해. 희한하게도 정작 미루네 집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이사갔어. 알고도 말 안 한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다른 동네 주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사실 이 사건은 내가 태어나서 세상에 산 사람의 세상 말고 뭔가 있긴 있구나 라고 처음 느끼게 된 사건이야. 전에도 이상한 현상 여러 가지를 봤지만 이 사건은 실제적으로 맞닥뜨린 사건이지. 제일 처음 경험한 건 초등 3학년경 당시에 살던 아파트 5층의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중국에서 공부하던 스님 영가가 시여서 어느 날 갑자기 한자로 된 천수경, 법구경을 줄줄 외우고 해석해 주시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어. 그 할아버지는 결국 며느리한테 강제로 절에 끌려가서 그 절 큰 스님한테 맞박을 강타를 당하고 정상으로 돌아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 맞박을 강타 당하셨을 때 왜 내가 나가야 하냐. 공부한 게 억울해 죽겠는데 성불도 못하고 환생도 못한다. 억울하다 등등의 소리를 질렀다고 해. 그래도 그때만 해도 그냥 희한한 일도 있구나 느꼈던 경우라. 미란이는 지금 시집가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어. 세월이 지난 후 알게 됐는데 그때 아마 미란이가 그렇게 행동한 게 의도된 행동이었다고 생각이 들어. 살아보니 상대는 아무 생각 없는데 제 혼자 이상한 감정이나 흥분을 느끼게 되는 일은 없다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공명이라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주파수가 맞으면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해. 가끔 그때 일이 생각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곤 해. 만약 그때 내가 미란이 행동에 적극적으로 행동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부류의 생각들. 삶의 방향성이란 알 수 없는 거잖아. 기억에 남는 게 재건축으로 한 집 두 집 나가며 이사 나간 집 문에다가 낙하로 X표를 쳤어. 그런데 미루네 집은 X표를 못 쳤어. 미루네 집에 X표를 치려고 하면 낙하가 고장나서 안 나왔다고 해. 또 다른 집 가면 멀쩡히 잘 나오고 우리도 이사를 나간 며칠 후 저녁 모친의 심부름으로 그 동네를 찾은 적이 있는데 지나가면서 우리가 살던 층 복도를 바라보니 누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더라고. 그때 우리 층은 모두 이사 나간 시점이었는데 미루네 집 앞에서 어떤 여자가 제 쪽을 쳐다보며 서 있었어. 나는 그분이 미루 엄마라고 생각해. 당시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이상하게 무섭다거나 하는 감정이 들진 않았어.
그냥 왠지 알 수 없게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었어.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서글펐어. 아마 이제 저 아줌마도 내 학창시절 추억이 서린 이 동네도 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